있을 겁니다. 몇 년이죠? 2002년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네요. 상가 건물 임대차. 그러니까 요거는 80년대 초반이고 요거는 상가 임대차는 2002년이니까 굉장히 갭이 있죠? 한 20년 정도의 딜레이가 된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상가의 세를 들어 사면 상가 임대차, 주택의 세를 들어 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이라는 것 자체는 특별히 제정한 거다. 특별히 제정했으니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울까요? 너그러울까요? 네? A라는 세입자를 보호해 주려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막 보호해 줄까요? 까다롭게 보호해 줄까요? 까다롭게.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보호를 해줘야 특별법이지. 그러니까 너만 특별히 보호해 줄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엄격합니다. 조건이. 그죠? 특별법이라는 이 전제에서 출발을 하면 조건이 엄격합니다. 조건이 엄격하다는 얘기는 세입자 아무나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이거죠. 아무나 주택에 나 주택에 사는데요. 그래 주택임대차구나. 그래 보호해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택임대차 중에서 1번 주택임대차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2번 그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보호를 해주겠다. 자, 그 요건이 뭡니까? 네, 대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대항력.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그랬죠? 자, 강자를 보호해줍니까? 약자를 보호해줍니까? 약자.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전제는 벌써 약한 사람이다 라는 걸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항력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강자가 약자한테 대항합니까? 약자가 강자한테 대항합니까? 약자. 강자는 약자를 두들겨 패지. 그걸 대항한다는 표현 안 쓰죠. 약자가 강자한테 대항을 합니다. 약자인 채권자, 약자인 임대차는 채권이라 그랬죠. 채권이 대항하는구나. 대항을 하네. 대항이란 단어 자체는 약하다는 의미니까 맞아 세입자는 약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졌을 때만 어떤 위력을 줍니다. 그때 요건이 어디 거냐? 자, 49쪽 보시죠. 49쪽 말고 제가 아까 접어놓은 거 208쪽 대항력입니다. 3조의 대항력.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 대항력 읽어보겠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언제부터? 2일부터. 자,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마치면 다음날 2일부터 2일 0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 임대차는 어떤 경우에도죠? 등기가 없어도. 자, 등기가 있는 거는 뭡니까? 물건 중에 똑같은 임대차 계약서를 쓴 다음에 둘이서 집주인하고 세입자랑 등기소에 가서 하는 걸 뭐라 그랬죠? 제가? 전세권이라고 그랬죠? 전세권은 등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경우는 뭡니까? 등기가 없어도.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등기가 없죠. 거의 다 웬만하면 그냥 부동산에서 계약서 한 장 씁니다. 그저 그렇게 등기가 없어도 주택의 인도와 뭐죠? 주민등록만 한다면, 자, 3월 1일 한 오후 2시에 했어요. 그러면 효과는 언제부터? 3월 2일 0시부터 적혀 있잖아요. 그죠?
이길이란 말은 한자인데 뭐 일본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식 같은데. 이길. 다음 날 이 뜻입니다. 다음 날. 그러니까 그 법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놀잖아. 미련한 거죠. 이것도 보통 미련한 게 아닙니다. 다음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다음날 0시부터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것도 다음날 0시부터라는 0시도 법에는 없잖아요. 지금. 그죠? 이 길부터. 그래서 싸우고 난리고 나니까 법원 가서 소송 붙어서 0시부터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겁니다. 법의 해석은 사법부가 하는 거죠. 이게 법의 집행은 행정부지만 법을 제정한 건 입법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싸우는 건수가 많아지는 이유는 법이 팀이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적확하면은 안 싸우죠. 그러니까 팀이하다 싸우니까 사법부가 야 그거 다음날 0시부터로 해석하는 게 옳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거랑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건데 주로 주택임대차 특강이 다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그죠? 그러니까 임차주택을 그러니까 전세든 집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 전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그 말은 임대차 보증금 물어줘라 이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통상 1억짜리 집에 5천만 원 전세를 들면 우리는 1억의 계약서를 써도 실제 주고 받는 돈 얼마죠? 5천만 주죠? 5천만 원만 주고 여기 세를 사는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내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런 습관이 어디서 생겼냐? 요 3조 2항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전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 전까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 정도가 지금 그 전입신고에 대한 거거든요. 일단은 그 자리는 이렇게 접어 놓으세요.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니까. 판례가, 그 부분에 판례가 배치되어 있어서 읽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49쪽으로 돌아와서 여기 보면은 3조에서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 길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했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0시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외울 것도 없죠. 그럼 대항력의 뜻이 뭐냐? 그 아래 써놨습니다. 대항력은 자신보다 후순위에게 대항한다는 얘기입니다. 후순위에게. 자신보다 선순위한테 대항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순위는 선순위고 근데 후순위한테 대항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확정일자가 있다면 그 순서대로 배당받고 없다면 어떻게? 일반 채권처럼. 그럼 밑줄 거세요. 확정일자가 있다면 그 순서대로 받습니다. 그 순서라는 건 확정일자가 2000년이고 국민은행이 2001년이라면 2000년을 먼저 받는다 이 말이죠.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일반 채권처럼 된다. 없으면 확정일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권리분석을 하다가 임차인은 임차인인데 확정일자 옛날을 딱 보니까 없어요. 그럼 걔는 무조건 배당받을 때 뒷순위. 확정일자 없어? 너는 제일 뒤로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분이 확정일자가 있어? 그럼 날짜로 한번 체크해 볼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아래 표가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보다 빠르면 대항력을 가진다 이렇게 했고요.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밑에 있는 올바른 전입신고에 대한 거죠. 일단은 아셔야 될 게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면 애올 게 별로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고 엄격히 보호를 하려다 보니까 민법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더라. 그 엄격한 요건은 뭐냐? 전입신고라는 대항력 요건을 갖춰야 된다. 여기 있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건데 주택이 여러분들이 경매했을 때 그 집에 이 A라는 임차인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알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은 인도와 주민등록이고
인도의 다른 표현은 뭡니까? 점유. 주민등록의 다른 표현은 전입신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이란 뜻은 전입신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입신고와 점유인데 이 사람이 점유했는지 안 했는지 알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야, 네 분명히 그 집주인이나 옆 사람이 그러는데 하는 말을 딱 들었어요. 너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00년 1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입신고도 했고 이때 이사가 온 거죠. 이사. 그러니까 점유까지 2000년 1월 1일 날 했어요. 그러면 2003년 1월 1일 날 여러분들이 경매를 본다 이거죠. 그러면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하고 이사니까 점유죠. 점유인데 이 A라는 사람은 정확히 2002년도 10월 3일 날 가출을 해버렸어. 점유를 안 했어요. 어떤 사무실을 근처로 잠깐 또 어떤 방을 얻어서 가느라고 안 했다 이거죠. 점유를. 물론 혼자 살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런데 간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올까 말까 어떨 때는 한 일주일에도 뭐 한 달, 두 달에도 안 와요. 거의 점유를 안 했다 이거예요. 거의. 예. 그렇게 되면 자, 그러니까 점유를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경매를 볼 때 세대원 열람해보면 이 사람은 계속 2000년 1월 1일에 들어온 걸로 표시되죠. 그러면 이때부터 점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점유만 안 했으면 그래 대항력은 전입신고하고 점유니까 점유를 안 하면 얘는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버리면 안 되겠죠. 네, 안 된다. 안 된다. 집주인이 돈 안 주니까 계약서 한 장, 각서 한 장만 받고 먼저 급한 대로 나갔어요. 전입신고는 안 빼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입증해서 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우길 수가 있겠냐?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제가 점유 안 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 계속 살았거든요? 한마디 하면 판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판사하면 어떻게 할까요? 확인이 안 되잖아. 야, 입증서류 갖고 와. 그러면 입증을 하러 전 주인을 만나러 다닌다든가 주변 진술을 써서 이제 여기서부터 살살 수사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경매는 자본가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어떤 건이든 들어가면 나만 들어가면 왜 내가 조사할 일이 이렇게 많고 뭐 각서 바르도 다녀야 되고 이러냐. 이런 경우는 아예 그냥 점유했다라고 봐버리는 게 신간 편합니다.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조사하고 조사도 그냥 그 권리 분석 조사나 시세 조사가 아니고 이제 분쟁을 해서 소송이 붙었을 때 이기네 마네 할 때 지금 어제 보면 그 삼성 에버랜드 사건도 판결 났잖아요. 그거는 이 법대 다니는 사람은 다 합니다. 그건 유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비싼 60만 원짜리를 10만 원도 안 돼서 넘기면 그건 사기지. 그건 주주들을 훼손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삼성 에버랜드 돈을 대는 주주예요. 근데 그 주식이 원래 그 상장은 안 됐을 때 상장이 안 됐으면 가치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도 한 60 이상 된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6만 원, 7만 원에 자기 아들한테 넘기면 열 안 받습니까? 그래놓고 상장 딱 시키니까 막 100만 원 돼버리면 10배 튀게 시키게끔 만드는 건데 그게 주주를 건드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무죄. 그러니까 살기 좋은 나라지. 한국은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없으면 가장 어렵고 돈만 있으면 최고의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민 안 나갈 거면 돈을 많이 버는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이 원래 그렇게 왜곡돼 있고 그래서 점유 얘기하다 말았죠. 그래서 이 점유를 했냐 말았냐를 수사하러 다니지 마세요. 그냥 세대원 열람에 나와 있어서 있으면 그 주민등록을 보고 인도, 점유는 한 걸로 추정하고 권리 분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 길부터라는 건 3월 1일 날 전입을 했죠. 이사는 11시에 오고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을 했더라도 효과는 언제부터? 2일 0시 이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중요하죠. 그러면 왜 임대차는 0시부터일까요? 다음날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후 2시부터 효력이 생겨야지 왜 0시부터야? 왜 다음 날부터일까요?